볼넷, 1루타, 홈런, 3루타, 볼넷. 기아 타이거즈의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4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최종 경기에서 5타석 4안타 2사사구 3타점 2득점을 기록하며 이번 시즌 가장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4-8로 지고 있던 5회 말 1-4-1, 2루 상황에서 최충현을 상대로 2스트라이크까지 몰린 뒤 세 번째 141km/h 몸쪽 직구를 잡아 끌어당겨 때려낸 강렬한 좌중월 3점 홈런이 압권이었다. 경기의 추를 기아 쪽으로 완전히 기울게 한 매우 의미 있는 큰 한방이었다. 양현종이 이 3분의 2이닝 8실점으로 흔들렸으나 중반부터 후반까지 타선의 집중력이 살아나며 9-8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날 위즈덤은 팀의 흐름을 바꾼 주인공이었다. 위즈덤은 이번 시즌 119경기 424타석 100안타 타율 0.236 35홈런 85타점 73득점 3도루 장타율 0.535 출루율 0.315 오패스 0.856 득점권타율 0.207을 기록했다. 1999년 트레이시 샌더스 40홈런 이후 기아 외국인 타자 단일 시즌 최다 홈런 2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35개의 홈런에도 타점은 85개에 그쳤다. 득점권에서의 타율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타율과 득점권 타율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위즈덤은 두 가지 모두에서 부진했다. 특히 큰 각도를 그리는 브레이킹 볼에 지속적으로 약점을 보였다. 시즌 중 전반기와 후반기 각각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기아가 이제야 시즌을 마감한 상황인 만큼 위즈덤의 향후 행보를 지금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의 장점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졌던 한 해였다. 무엇보다 기아의 야수진 구성 측면에서 외국인 타자를 외야수로 보강할 경우 시즌 운영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시즌 대박 상품 오선우의 상황. 다가오는 오프시즌의 일루와 외야수 중에서 명확한 포지션 하나를 정해야 한다. 본인은 일루를 희망하고 일루 경력이 실제로도 외야수보다 풍부하다. 위즈덤과의 재계약을 벌이면 오선우에게 사실상 정규직 일루수 기회가 생길 예상이다. 반대로 외야의 상황 나성범이 30대 후반에 진입한다. 그런데 나성범을 빼고는 확실하게 중추를 담당할 외야수가 없다. 물론 오선우가 외야수로 정착해도 될 일이지만 공수주를 가진 외국인 외야수라면 기아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줄 수 있다. 외야의 공수견비가 다소 약한 편이다. 다시 말해 기아가 위즈덤을 버릴 경우 위즈덤 유형의 거포를 또다시 구할 수도 있지만 소크라테스 브리토, 과거 로저 버나디나처럼 공수주를 어느 정도 보유한 외야수를 선발할 수도 있다. 선택사항은 다양하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내년 기아 라인업의 모습과 전력이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의 후반기 타석 성적은 참담한 수준이다. 위즈덤은 지난 23일 인천 SSG 랜더스전에서 3타수 무안타로 물러나며 후반기 RC 27-3, 05에서 2.94로 더 낮아졌다. RC 27은 한 타자가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전부 책임진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득점 수치다. 타자의 안타, 희생타, 도루 실패, 병살타 등을 종합해 계산한다. 지난해 이 부문 1위는 11.20을 기록한 김도영이었다. 위즈덤의 후반기 RC 27은 55명 중 54위로 처졌다. 후반기 타격 난조에 빠진 신인 박준순, 두산 베어스 3.79, 보다도 낮다. 부문 전체 1, 2위 송성문, 키움 히어로즈 14.20, 양의지, 두산 베어스 12.51는 물론이고 외국인 타자 1, 2위 오스틴 딘, LG 트윈스 12.43, 기에르모 에레디아, SS 11.99와도 큰 격차다. 전반기 RC 27은 8.13으로 팀 동료 최영우 9.65에 이어 리그 2위였다. 타율은 0.266으로 정확도가 뛰어나진 않았지만 공동 2위에 오른 홈런이 강점이었다. 그러나 후반기 타율은 0.185로 곤두박질치며 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득점권 타율도 0.133으로 꼴찌. 이런 흐름 속에 RC27도 가파르게 추락했다. 기아는 62승 3무 71패, 승률 0.466로 리그 8위에 있다. 5위 KT 위즈, 69승 3무 66패, 승률 0.511와는 6경기 차, 남은 7경기에서 1패만 더하면 가을야구 탈락이 확정된다. 올 시즌 기아의 최다 연승은 6연승, 1무 포함. 1996년 오비 베어스, 현 두산 베어스에 이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이듬해 8위로 추락하는 두 번째 불명예가 눈앞이다. 7월 초 2위까지 올랐던 팀 순위가 하락한 원인은 여러 가지다. 마운드 열세, 수비 불안, 그리고 타격 침체가 겹쳤다. 타선을 이끌어야 할 위즈덤의 부진도 뼈아프다. 리그 3강으로 불리는 LG, 하나 이글스, SSG에는 각각 오스틴, 루이스 리베라토, 에레디아 같은 걸출한 외국인 타자가 있다. 기아의 부족한 차별점이자 순위를 갈랐던 핵심 요인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15일 잠실 두산전을 앞두고 김도영이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위즈덤이 없었다면 우리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1루와 3루를 오가며 충분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본다. 대구에서 어려울 수 있었던 경기들을 위즈덤이 좋은 타격으로 풀어주면서 팀 분위기가 살아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칭찬했다. 이어 전날 바깥쪽 공 2개를 공략해 홈런으로 연결한 장면에 대해서는 타이밍 같은 부분은 점점 맞춰가는 것 같다. 예전처럼 파울로 흘려보내는 경우가 줄었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을 인플레이 타구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며 득점권에서 안타로 점수를 뽑아내는 부분이 다소 부족했다. 하지만 그것 말고는 정말 성실하고 좋은 타격을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는 선수다. 지금까지 충분히 만족스럽게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위즈덤을 두둔했다. 시즌 내내 호평과 비판 사이를 오간 기아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은 14일 대구 삼성전에서 결승 말로 홈런을 포함해 2홈런 6타점을 몰아치며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말로 홈런은 2-2로 팽팽하던 6회 결정적 순간에 터졌다. 찬스에 약하다는 꼬리표를 어느 정도 떨쳐낼 수 있었다. 게다가 그동안 약점으로 꼽히던 바깥쪽 공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하나는 밀어 넘겼고 또 하나는 완벽한 타이밍에 힘껏 당겨 넘겼다. 이상적인 타격이 나온 셈이다. 위즈덤 역시 이날 성과로 크게 고무된 분위기였다. 올해 26홈런을 기록하며 이 부문 리그 2위에 올라있지만 그의 득점권 타율은 0.210에 머물러 있다. 소위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서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따랐다. 즉, 팀이 가장 필요할 때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였다. 개인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을 터다. 하지만 14일의 활약은 분위기를 바꿔주는 결정적 전환점이 됐다.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1회 잭로그를 상대로 깨끗한 중전 안타를 뽑아냈다. 방망이가 한층 가볍게 나온 듯했다. 그러나 2호에는 삼진만 당하며 고개를 떨궜다. 주자가 있을 때 해결하지 못했다. 기아는 1-1로 맞선 3회 김호령, 김선빈이 연속 안타를 치며 2루 기회를 잡았다. 하지만 최영우가 삼진으로 물러났고 이어 나온 위즈덤도 잭로그의 시속 149km 패스트볼에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결국 나성범마저 2루 땅볼에 잡히며 추가 득점은 없었다. 5회 선두타자로 나선 위즈덤은 삼진으로 물러났고 7회 1사 2루의 기회에서도 다시 삼진을 당하며 찬스를 살리지 못했다. 팀이 5사로 앞선 9회 1사 3루에서는 타석에 섰으나 병살타로 물러나며 무너졌다. 희생 플라이 하나만 나왔더라도 기아가 마지막 수비를 더 편히 준비할 수 있었기에 이 장면이 가장 아쉬웠다. 결국 기아는 5사로 앞선 9회 2사 2루에서 한준수의 3루 송구 실책으로 허무하게 동점을 내줬고 5 연장 11회 1사 후 안재석에게 끝내기 홈런을 맞아 5-6으로 패했다. 이날 패배를 전부 위즈덤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9회 실책이 없었다면 경기를 그대로 승리로 마무리하며 3위 롯데와 격차를 한 경기로 좁혔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고 위즈덤 또한 고개를 숙였다. 논란은 이어진다.